예, 오늘의 발표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를 담당한 저는 유승만이라고 하고요. 데이터 센터 CSS라고 하는 커스터머 석세스 스페셜리스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참석해 주신 저희 김인석 프로님도 저와 같은 롤을 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세션을 통해서는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알고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터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별도로 관리하던 렉 서버들, 시스코 UCS 렉 서버들을 관리하는 방법 소개, 그럼으로써 여러 대의 렉 서버들이 파셜리 떨어져 있더라도 걔네들을 통합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단순한 운영뿐만이 아니라 이 렉 서버에 우리가 정책이나 프로파일 등을 넣어서 내가 설정해 놓은 정책과 프로파일대로 시스템이 동작하게 하는 것들을 알아볼 거고요. 마치 UCS의 블레이드 서버와 비슷한 기능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서비스 프로파일을 만들고 그 프로파일을 그 서버로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은 그 서버 프로파일이 가진 정보대로 서버가 부팅이 되고 하드웨어가 레디가 되잖아요. UCS 렉 서버도 인터사이트 연동이 되면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라 보시면 되고 1번과 2번이 끝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이 OS의 설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뭐 베어메탈, 윈도우즈나 리눅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VM웨어나 가상화면 하이퍼바이저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단계에서 OS 설치 자체도 인터사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완료가 되고 나면은 이 렉서 내가 비록 렉 서버를 샀지만은 통합 관리 툴에서 마치 블레이드 모듈화를 통해서 내가 시스템을 인스톨하고 거기에 대한 설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시스템에 올라갈 OS를 설치하는 것까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제가 네 가지 정도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인터사이트를 통한 UCS의 서버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런 UCS 렉 서버들은 어떻게 연동이 되느냐? 각각의 렉 서버마다 펌웨어 안에는 UCS 서버 디바이스 커넥터라고 하는 게 이제 임베디드가 되어 있는데 그 디바이스 커넥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렉 서버가 동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책과 서버 프로파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제 마지막은 그러면 인터사이트를 통해서 레디가 되어 있는 하드웨어에 대해서 OS를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사이트를 통한 UCS 서버 관리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아마 우리가 그 기존의 고객분들 중에서 UCS 렉 서버를 여러 대를 구축해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 IMC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IMC 슈퍼바이저는 어떤 거냐면은 각각의 UCS 서버마다에는 CIMC라고 하는 관리 모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CIMC 관리 모듈에 관리 IP를 할당을 하고 그 관리 IP를 통해 들어가게 되면은 이 KVM 이 대시보드 화면에서 그 렉 서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여러 가지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설정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점은 CIMC는 각각의 모든 서버들이 가져가게 되고 내가 접속할 때마다 그 IP를 확인해서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10개의 렉 서버가 있다. 그러면은 10개의 CIMC 관리 IP가 있는 거고 내가 걔네들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각을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CIMC를 설정을 안 하고 쓰신다거나 아니면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렉 서버들 통합을 해주는 게 IMC 슈퍼바이저예요. 그래서 IMC 슈퍼바이저는 백엔드로 CIMC IP가 설정되어 있는 모든 렉 서버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관리나 운영,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IMC 슈퍼바이저 같은 경우에도 VM 형태로 가상 어플라이언스로 제공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어플라이언스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용자가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다운타임이 IMC 슈퍼바이저에 대한 다운타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라이센싱 부분은 하나의 어플라이언스당 최대 1000대 서버에 대한 라이센싱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XML API 기반으로 해서 정보들을 풀링하고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IAM 슈퍼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의 서버를 관리하기 때문에 자체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백업이나 이중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대의 어플라이언스로 구축을 해야 되고 수동으로 해야 되는 이런 작업들이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이제 인터사이트로 가게 되면은 기존의 이 IMC 슈퍼바이저에서 가지고 있던 번거롭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코 인터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클라우드 사스 기반입니다. 사스 기반이어서 실제 이 CPU나 메모리, 디스크 등의 내 리소스가 없더라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가 인터넷과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쓸 수가 있었어요. 또는 우리가 인터사이트 포털을 가상 어플라이언스 형태로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베이스로 해서 연동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업그레이드나 이런 가용성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내가 신경 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관리나 운영을 위해서 내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인터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우리가 원 대시보드 내에서 중앙 집중식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말 어떤 거냐면은 지금 오늘은 이제 렉 서버를 말씀드리지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서버 타입들 UCS 블레이드 서버, UCSX라고 하는 모듈 서버, 그 다음에 하이플렉스라고 하는 이 HCI 서버, 그 다음에 요즘 CCHN이라고 하는 누타닉스 기반의 이 UCS 하이퍼바이저, UCS의 HCI가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스 구독형이기 때문에 이런 이 여러 가지 리소스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얘도 마찬가지로 제이슨 기반의 RESTful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정책을 만드실 수 있어요. 정책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렉 서버에 배포를 하실 수가 있어요. 플러스 내가 렉 서버를 설치한다든가 하이플렉스 설치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설치 자체도 예전에는 내가 각각의 그 해당 컴포넌트들 UCS CIMC로 들어간다거나 하이퍼플렉스의 HX 커넥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설치되었던 부분들 자체가 이제 인터사이트 모든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인터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대시보드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 말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뭐 대시보드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하나의 대시보드는 렉 서버만을 관리를 할 거야. 또 하나의 대시보드는 블레이드의 정보만을 가져와서 이것들을 관리할 거야. 이런 형태로 해서 유연하게 여러 개의 대시보드를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이 서비스에 포커스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서비스 관점에서의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뭐 3티어 웹 언더바 대시보드 만들어서 3티어를 서비스하는 서버들만 그 대시보드 내에서 보이게끔 할 수 있고 이런 유연하게 여러 개의 대시보드를 고객의 인프라 환경에 맞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각각의 모든 서버들에 대해서 이 HCL이라고 하는 하드웨어 컴패러빌리티 리스트라고 하죠. 호환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뭐 예를 들면은 VM웨어 가상화를 쓰고 있는데 어떤 버전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UCS의 펌웨어는 어떤 버전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서로 벤더들이 권고하는 버전의 이 펌웨어 이상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 체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드바이저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시스코 같은 경우는 필드 노티스라고 그래서 버그나 이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 아니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시스코 사이트에서 필드 노티스를 우리가 계속 릴리즈를 하고 있어요. 그 양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것들을 수동으로 관리했을 때는 어떤 경우에는 그 FN이라고 하는 필드 노티스나 어드바이저리 뭐 보안에 대한 취약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장애가 난 이후나 뉴스를 통해서 알고 난 이후에 사후 조치가 돼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인터사이트 기반으로 가게 되면은 그런 이 어드바이저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고 어떤 필드 노티스가 떴을 때 그 필드 노티스에 히팅되는 우리 인프라가 어떤 게 있는지를 얘가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이 필드 노티스나 어드바이저리 버그에 대한 부분을 놓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최소화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UCS 렉 서버를 연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UCS 서버 디바이스 커넥터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일정 버전 이상의 펌웨어에서는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펌웨어에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가 UCS 렉 서버를 인터사이트와 연동을 하기 위해서 뭐 서버에 어떤 에이전트 설치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 커넥터는 펌웨어에 빌트인이 되어서 인터사이트 포털과의 통신을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UCS 매니저나 CIMC나 하이플렉스나 이런 모든 것들이 디바이스 커넥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디바이스 커넥터를 가지고 있는 모든 UCS 서버들은 인터사이트에 연동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요 특징을 간단하게 본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버전 이상의 펌웨어에서 함께 번들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임베디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완벽하게 보안이 통제가 된 이 통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뭐 보안이나 이런 이슈 자체에도 전혀 이슈가 없고요. 그다음에 업데이트 자체는 자체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인터사이트와 디바이스 커넥터 간의 헬스 체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업데이트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연동만 되고 나면은 우리가 헬로우 패킷을 보내듯이 각각의 디바이스 커넥터가 인터사이트와 주기적으로 통신을 하고 어떤 정보를 보내준다거나 수집을 진행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디바이스 커넥터의 요구사항을 간단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어, 이 가장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CIMC, IMC라고 하는 렉 서버의 펌웨어 버전이 3.0.4 이상이면은 디바이스 커넥터가 이미 인베디드 돼서 빌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인터사이트와 통신을 위해서 이 렉 서버와 인터사이트 간에 방화벽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80 포트와 443 포트를 만을 열어주시면은 이 디바이스 커넥터를 통해서 인터사이트와 원활하게 통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호스트네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DNS나 NTP 서버 구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옵셔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스 구성을 하려고 하면 인터넷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DNS라는 설정들이 맨데트로 필요하긴 한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얘는 옵셔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그 각각의 디바이스 커넥터가 디바이스 아이디와 클레임 코드를 가지고 가져가게 됩니다. 그 유니크한 디바이스 아이디와 클레임 코드를 인터사이트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인티그레이션이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요. 가장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 구성을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가 DNS나 NTP나 프록시,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성은 마찬가지로 인터사이트와 우리가 연결되는 서버 간의 중간에 방화벽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80 포트나 80과 443 포트가 오픈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만약에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보안팀과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이 양방향으로 열어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사스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인터사이트 포털에 보통 이제 우리가 인터사이트 쓰게 되면 각각의 이제 고유한 계정을 생성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사이트 포털에 로그인을 하고 UCS 웹 서버에서 확인이 된 디바이스 아이디와 클레임 코드를 사용해서 디바이스 클레임하게 되면은 그 클레임된 디바이스가 인터사이트 대시보드에 자동으로 이제 보이게 되고 여러 가지 서버에 대한 뭐 인벤토리나 아니면은 에러나 알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인터사이트에서 전부 다 볼 수가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급 기능으로는 만약에 내가 이런 기능을 쓰고 싶어요. 그리고 이 버전이나 이런 게 모든 게 충족한데 서버가 뭐 렉 서버가 50대가 넘어간다. 다수의 서버가 있다. 이것들을 이제 각각 하려고 힘드실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디바이스 클레임 자동화를 통해서 디바이스를 클레이밍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파이썬이나 엔서블로에서 자동화가 가능하도록 코드가 기본적인 샘플 코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밑에 보이는 링크에서 그 샘플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내가 대용량의 벌크형 서버, 여러 대의 서버들을 한 번에 클레임할 수 있도록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우리가 렉 서버가 연동이 되면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지를 제가 데모를 통해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인터사이트의 메인 대시보드 화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 대시보드 기능 같은 경우에는 마이 대시보드를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플러스를 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넣으시면 돼요. 내가 알람을 서버들에 대해서 보고 싶은 기능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어떤 서버들을 볼지를 선택을 하고 이 add 위젯을 하게 되면은 보이시는 것처럼 그 내가 이 보고자 하는 정보들만을 따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파워 앤 에너지 매트릭하고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대한 부분, 서버에 대한 매트릭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여러 가지 대시보드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연동된 서버들은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를 가게 되면 여기 서버 탭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서버를 연동했다라고 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서버가 이제 등록이 된 게 있을 거예요. 보면은 헬스가 크리티컬이 떨어져 있네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UCSC C240 M7 서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 서버의 디스크가 몇 대가 장착이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 여기 크리티컬 메시지가 떠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 해당 특정 서버에 대한 알람만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이퀴먼트가 미싱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내가 어떤 메시지 떠진지 보실 수 있고 만약에 어, 이 에러 메시지 자체를 내가 익스포트 해가지고 파일로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익스포트 기능을 통해서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CSV 파일 형태로 해가지고 그게 어떤 건지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상단에 익스포트라고 하는 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보시고 계시는 데이터는 모든 게 다 익스포트가 가능하다. 그래서 CSV 파일 형태로 해서 내 로컬 PC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어드바이저로 세 개가 떠 있네요. 그래서 보면은 벌너러빌리티 책 부분, C 부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떠 있는데 이런 형태로 해서 어떤 어드바이저리가 발생을 했을 때 이 특정 서버에와 해당되는 어드바이저를 이렇게 따로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클릭해서 웨어비도 보실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PCIe 카드, 네트워크 카드 별도로 꽂힌 건 없고 온보드에만 꽂혀 있네요. 이런 형태를 보실 수 있고 인벤토리를 클릭하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CPU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어떤 메모리를 사용하고 이 중에 폴트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렉 서버니까는 렉 서버에 들어가는 레이드 컨트롤러에 대한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인터사이트 서버 프로파일을 통해서 배포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서버의 프로파일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버 프로파일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버 프로파일은 어떤 거냐면은 서버가 가져가야 될 모든 정보들, 바이오스에서부터 펌웨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그 모든 정보들을 우리가
텍스트 베이스로 해가지고 정책으로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드웨어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에 바인딩 되어 있던 것들을 지금 시스코는 서버 프로파일이라는 걸 별도로 빼서 하드웨어는 말 그대로 CPU나 메모리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메인보드를 가지고 있는 자원이고 거기 안에 들어 세팅 값들을 우리가 별도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책으로 빼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서버가 여러 대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이 모든 서버들 한 번에 일괄 관리할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서버들에 대해서 만약에 서버가 장애가 났다라고 하면 예전에 우리가 그 시리얼 넘버를 확인을 해서 이제 메일로 케이스를 오픈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연동이 되어 있다라 인터사이트에서 바로 케이스를 오픈하거나 로그를 업로드하는 것까지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인터사이트를 사용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렉 서버가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 연동을 해 보시면은 실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렉 서버를 통합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펙티브한 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서버를 연동하고 나면 이제 서버의 프로파일 및 정책 부분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은 UCS 블레이드 서버를 쓰신 분들은 아마도 이 서비스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개념에 익숙하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하드웨어는 말 그대로 이 하드웨어 상태 그대로 두고 그 하드웨어에 필요한 모든 설정들을 서비스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유니크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프로파일을 배포를 하게 되면은 그 서비스 프로파일에 들어가 있는 서버 정책, 스토리지 정책, 네트워크 정책, 가상화 정책 이런 여러 가지 서버 담당자, 네트워크 담당자, 스토리지 담당자가 설정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설정들이 모든 게 다 입력이 되어서 서버가 부팅이 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어떤 정보들이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각각의 서버에는 유니크한 UID가 있습니다. 이 UID 값도 내가 임의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우리가 네트워크 카드의 포트에는 맥 어드레스가 있잖아요. 이 맥 어드레스 자체도 우리가 임의로 선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웹서버에 네트워크 어댑터를 꽂게 되면은 거기에 이미 바인딩 되어 있는 맥 어드레스가 픽스된 맥 어드레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UCS를 CC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맥 어드레스 자체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맥 어드레스 넘버를 넣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월드와이드 네임 같은 경우에는 FC 센에 연동이 되어야 되는 경우에는 어, FC 어댑터가 있고 그 FC 어댑터에도 마찬가지로 각각 어댑터 포트별로 월드와이드 네임이 존재하는데 그런 네임들을 내가 임의로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 몇 자리는 리저브드가 되어 있어요. 각각의 벤더사가 제공하는 고유의 넘버라 지정이 되어 있는데 뒷부분은 내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얘는 서버 1번이니까 내가 00 빵빵빵빵 1로 하고 싶다. 2번은 빵빵빵 2로 하고 싶다. 이런 형태로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팅 정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디스크 부팅을 할 건지 아니면 샘 부팅을 할 건지 여러 가지 부팅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팅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서버 같은 경우에는 램 포트는 네트워크 포트는 몇 개를 사용하고 샘 포트는 몇 개를 사용할 거야. 이런 정책들을 만들 수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실제로 그러면은 이 서버는 어떤 버전의 펌웨어로 동작할 거야라고 하는 이 서비스 프로파일 템플릿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프로파일 템플릿을 가지고 서비스 프로파일 생성을 하고 얘를 이 서비스 프로파일을 만드는 거는 UCS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거든요. UCS 매니저를 통해서 이 패브릭 인터커넥트라고 하는 모듈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블레이드 서버 또는 렉 서버에 배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10대 서버가 있다라고 하면 10개의 서비스 프로파일이 생성된 거겠죠. 그 10개를 프로비저닝 하게 되면은 내가 각각의 유니크하게 만들어 놓은 정보대로 그 정보들은 앞에 보시던 2번에 있는 정보 플러스 펌웨어에 대한 내가 원하는 특정 버전의 펌웨어 정보로 해서 부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 다음 과정인 OS를 설치하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특정 서버가 장애가 났다라고 하면은 그 서브 프로파일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커미션이라고 하게 되는데, 디커미션을 통해서 서버 프로파일을 제거를 하고 이 장애가 난 서버를 신규 서버로 교체를 하거나 파트를 교체하고 나서 그 서버 프로파일을 다시 리커미션을 하게 되면은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정보 그대로 부팅이 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샘부팅이라고 그래서 로컬 서버에 디스크가 있지 않고 스토리지에 디스크가 있고, 그 스토리지 디스크에 OS를 설치해 놨다라고 하면은 OS마저도 동일하게 바로 되게끔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 자체를 우리가 인터사이트에서는 서버 프로파일이라고 그래서 이것들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기존에 그 블레이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UCS의 서비스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게 매핑되는 게 인터사이트의 서버 프로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버 프로파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UCS 매니저에서 보던 서비스 프로파일의 정보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스나 부팅 수준 컴퓨팅 정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랜이나 샌을 어떻게 연결할 건지, 그 다음에 VLAN이나 vSAN의 넘버는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네트워크 정책들, 그 다음 스토리지 부분, 렉서버에 있는 레이드 컨트롤러에 레이드 5로 갈지 아니면은 미러로 갈지,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 정책이 있잖아요. 그런 정책들을 어떻게 가져갈지, 플러스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부분, LDAP이나 디바이스 커넥터나 SMTP, SNMP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하나의 서버가 기동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서버 프로파일로 만들게 되고, 그 서버 프로파일을 내가 원하는 서버에 프로비저닝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서버 프로파일을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최초에 이제 작성을 할 때는 UCS에 아까 제가 그 인터사이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UCS 서버 프로파일 탭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개별 서버 프로파일 작성하게 되고요. 서버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크한 하나의 서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유니크한 네이밍에 하나의 이 독립적인 서버 프로파일 각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버 프로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프로파일 안에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뭐 네트워크 정책, 샌 정책, 부팅 정책,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잖아요. 팔러시라고 하는 어떤 정책들을 내가 할지를 선택을 해서 그 정책을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프로파일을 내가 원하는 단일 서버에 우리가 프로비저닝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동일한 컨셉, 동일한 정책으로 해서 내가 서버들을 계속해서 프로비저닝 할 거다라고 하면은, 얘를 이제 복제하셔서 안에 이제 네이밍들 변경해야 되겠죠. 복제하고 난 이후에 프로파일에 대한 네이밍을 변경하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복제를 하고 나서 프로파일 네임을 변경을 하고 또 뭐 어떤 걸 변경해야 되고, 예를 들면은 맥 어드레스겠죠. 맥 어드레스나 아니면은 센 어드레스나 이런 여러 가지 UEID나 이런 값들만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이 프로파일에 대한 관리 부분은 프로파일만을 별도로 우리가 탭에서 보실 수도 있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니면은 내 이 서버에 프로비저닝 되어 있는 프로파일에 대해서만 보실 수도 있고, 인터사이트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이 프로파일 자체도 우리가 CSV 파일로 해서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서버 프로파일을 만들게 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정보들을 좀 관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CSV 파일로 떨궈서 그 파일 형태로 해서도 관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프로파일에 대한 이 프로비저닝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라는 단계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첫 번째로는 그 해당 이 프로파일 탭으로 가서 UCS 서버 프로파일 탭을 클릭하고, 그 안에서 프로파일을 생성해서 프로파일의 유니크한 이름을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파일 어떤 서버에 할당할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바로 할당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프로파일 할당하게끔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는 실제 이 프로파일 안에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내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파일에 대해서 뭐 이슈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시스템에 배포를 하게 되면은 그 시스템에 배포가 되고, 그 프로파일에 들어가 있는 정책대로 시스템이
설정이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펌웨어에서부터 여러 가지 설정들이 모두가 완료가 돼서 부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팅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OS를 설치하기 전 단계까지가 완벽하게 완료가 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내가 이거를 보시는 것처럼 이 컴퓨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관리 정책이 있는데 이 전체적인 틀은 동일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의 우리가 이제 그 골든 이미지처럼 메인 프로파일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이 템플릿 베이스로 해서 배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복제를 하는 기능도 있었지만은 복제를 하게 되면 복제를 하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변경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프로파일 템플릿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개의 서버에 우리가 서버 프로파일을 프로비저닝 하게 될 때 상당히 손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이 되는 이 서버 프로파일 템플릿 하나를 만들고 여러 개의 서버에 배포할 수 있게끔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프로파일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사이트에서 템플릿으로 이동을 해서 UCS 서버 프로파일 템플릿 생성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 템플릿 생성을 클릭해서 그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이 설정들을 입력해서 프로파일 템플릿을 만들게 되면은 하나의 템플릿이 생성이 되고 그 템플릿 베이스로 해서 여러 개의 서버에 프로비저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내가 서버 프로파일 만들어 놓은 게 IMC 구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프로파일에 대해서도 인터사이트로도 가져와서 그 동일한 정책을 그대로 서버 프로파일로 포팅 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져오는 건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냐면요. 먼저 UCS 서버를 선택하고요. 그 서버에서 프로파일 메뉴에서 서버 프로파일 가져오기 옵션이 있어요. 그 가져오기 옵션에서 클릭해서 그 프로파일을 가지고 오고 그 안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정보들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서버 프로파일 기존에 쓰던 서버 프로파일 가져와서 얘를 사용할 수 있게끔도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까지가 이제 완료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인터사이트에 연동이 되어 있는 UCS C 시리즈 렉 서버에 대한 이 하드웨어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은 완벽하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OS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이 OS의 설치 자체도 인터사이트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사이트에서 해당 UCS 서버에서 버추얼 미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 OS를 설치하게끔 할 수 있고요. 그래서 OS 이미지나 아니면 우리가 SCU라고 하는 서버 구성 유틸리티 ISO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소프트웨어 저장소를 생성을 해서 그 이미지를 거기에 올려놓고 그 이미지를 끌어와서 여러 가지 SCU 기반으로 해서 서버에 대한 펌웨어나 이런 여러 가지 유틸리티를 구성한다거나 아니면은 OS에 대한 설치 부분들을 조금 편하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OS 설치에 대한 부분들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위저드가 있습니다. 위저드인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OS를 설치하고 구성하고 SC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틸리티, 펌웨어나 아니면은 뭐 드라이브나 이런 여러 가지 버전들에 대해서 업데이트해서 OS가 설치할 수 있게 OS를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제공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기에 여러 가지 뭐 파라미터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CSV 파일 업로드 해가지고 실제 그 OS에 들어갈 파라미터 값들에 대해서도 내가 사전에 들어갈 수 있게끔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OS를 설치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OS 설치를 위한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템플릿이 있겠죠. 템플릿을 가지고 그다음에 관리자가 여러 가지 이 생성해 놓은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지토리에 이 업로드해 놓은 OS에 대한 구성 파일과 그다음 OS 이미지에 대한 파일 뭐 아이소 이미지나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바로 마운팅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 워크플로우를 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 가장 먼저 소프트웨어 디파지토리 저장소에 그 해당 OS의 이미지와 여러 가지 파라미터 값을 가지는 설정들이 있는 그 파일들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정보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NFS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HTTP 서버를 만들어서 NFS 서버를 만들어서 HTTPS로 땡겨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는 여러 다수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객사에 설정이 되어 있는 그걸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OS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해당 서버에 들어가는 니카드나 이런 이제 드라이버 버전이나 이런 것들도 어, 업데이트랑을 올려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다운로드된 SCU 버전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 NIC 닉 드라이버나 아니면 FC 드라이버 등을 다운해서 업로드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마지막 단계는 서버 탭으로 가서 OS 설치를 트리거하게 되면은 거기 내에서 내가 기존에 여러 가지 설정해 놓은 단계들로 해서 OS 설치를 진행하게 되면 실제 인터사이트에서 OS 설치까지 엔드 투 엔드가 다 진행이 되는 거죠. 최초의 하드웨어에 대한 연동, 그다음에 하드웨어에 대한 각각의 스페시픽한 하드웨어에 대한 세팅값에 대한 설치, 마지막으로 모든 것들이 완료가 됐을 때 OS에 대한 설치까지도 인터사이트를 통해서 원스톱으로 모든 것들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그 준비한 슬라이드들이고,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오늘 진행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해보게 되면은 한 네 가지 정도의 중요한 우리가 인터사이트를 통해서 UCS를 매니지할 때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시스코 인터사이트는 UCS 각각의 서버들을 위한 정책 기반으로 된 서버 프로파일을 제공을 해서 그 서버 프로파일만 프로비저닝 하게 되면은 서버 하드웨어가 가져가야 될 모든 정보들이 세팅 값이 완료가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템플릿화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어떤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터사이트는 다수의 UCS 렉 서버들을 전부 다 통합을 해서 통합 관리,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 마지막으로는 예전에는 각각 그 하드웨어 서버로 들어가서 하던 OS 설치 작업 자체를 그게 아니라 인터사이트라고 하는 통합 포털에서 설치까지도 진행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사이트가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 운영하는 용도로만 이제 그 알고 계실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 활용의 범위를 넓히게 되면은 많은 것들을 쓰실 수가 있게 되고 많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슬라이드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추후에 앞에 이제 보셨던 메일 주소로도 보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실 동안 마지막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션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C셋이라고 하는 거를 각각의 이 참석하신 분들에게 발송이 될 거예요. 보시고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면은 향후에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다른 세션들을 진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오늘은 크게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향후에 혹시나 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리코딩도 나중에 이제 업로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희 CX 팀을 컨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